저는 올해 초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된 초보 엄마입니다.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겼고 남편과 제가 아이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였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아이를 처음 만난 그날을 생각하면 언제든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벅차오르는 기분이에요. 제가 키도 160이 안 될 정도로 작은 편이고 초산이라 그런지 아이가 졌을 때도 엄청 힘들었고 낳을 때도 고생을 엄청 오래 했습니다. 진통만 무려 18시간 가까이 하다가 그래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과 제왕절개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아이가 내려오는 덕분에 어렵사리 아이와 만날 수 있었죠. 30이 넘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임신도 조금 더 늦었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친구들이 결혼할 때마다 축의금도 듬뿍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아이가 태어날 때 그리고 첫 돌 때마다 정성 들인 선물과 축하금을 보내줬어요. 대학교 때부터 만나서 친하게 지낸 8명의 친구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마지막으로 결혼했는데 친구들이 모두 찾아와서 축하해주고 자리를 빛내주었죠. 남편 친구들에게 들어온 축의금보다 제 친구들이 2배가 넘게 많이 내주었습니다. 시댁과 남편 앞에서 기가 살았고 올해 초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직접 와서 축하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하면 필요한 곳에 쓰라며 십시일반 돈을 모아 예쁜 봉투에 담아 보내주었어요. 평소에 제가 잘해준 만큼 돌려받는 거지만 정말 좋은 친구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이 낳고 조리원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고 육아휴직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막상 아이 낳고 조리원에 2주 동안 들어가 있었는데 정말 직원들도 다들 친절하시고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 정도 더 있고 싶었지만 저희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을 조리원 비용으로 써버려서 마음이 마냥 편하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육아휴직 2년 동안 벌이가 줄어서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자꾸 들었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친정엄마가 일주일 동안 집에 와서 도와주셨어요. 살림도 저 대신 해주시고 아이 제대로 보는 법도 엄마가 다 알려주셨죠. 아직 몸이 덜 풀린 상태라서 엄마가 도와주신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이제 아이까지 낳아 부모가 되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눈에는 아직도 내가 아이로 보이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아무튼 부모님 덕분에 2주 만에 조리원에서 나왔고 돈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제게 출산 축하금을 모아서 보내준 것도 500만 원 정도 있었지만 전혀 쓰지 않고 그대로 봉투에 담긴 채 제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두었어요. 아이용품은 이미 충분하게 있었기 때문에 당장 마땅히 돈 쓸 곳도 없었고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이 돈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제가 알아서 쓰라더군요. 그냥 당신 맛있는 거 사 먹고 필요한 곳에 써. 아니면 장모님이 이번에 집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용돈이라도 좀 보내드리던지. 그 말을 듣고 친정엄마가 떠올라서 100만 원은 엄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도 400이 넘게 남았지만 정말 필요한 게 없어서 그대로 봉투에 넣어 보관해두었죠. 남편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항상 저와 친정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회사 생활하며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고 시댁 사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신혼집을 구할 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그래도 조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결혼할 때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셨어요. 신혼집도 아버지가 갖고 계신 아파트를 하나 내어주시면서 당장 몇 년 정도 자리 잡기 전까지는 살라고 하셨고 혼수는 남편이 어떻게든 채웠지만 그만큼 친정에서도 결혼 선물로 가전제품을 많이 해주셔서 큰 부담 없이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항상 처갓집에 고마워하는 마음과 빚을 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전화도 자주 드리고 시간 여유 있을 때는 부모님 모시고 식사도 자주 하러 갔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남편이 요즘 젊은 청년치고 성실하고 싹싹하다며 좋아하셔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남편이 처가부모님에게 이쁨 받는 만큼 저도 시부모님에게 예쁨 받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결혼할 때도 제 쪽에서 더 많이 부담하고 제가 남편에 비해 뭐 하나 빠지는 구석도 없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는 신혼 초부터 저를 견제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돈 쓰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명절에나 한번 얼굴을 보면 너는 가만 보니까 돈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아. 아무리 너희 부모님들께서 오냐오냐 키웠어도 그렇지.
결혼했으면 이제 아껴 쓰는 버릇을 좀 들여라. 라는 식으로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셨어요. 아마 저희 친정 집안에 여유가 있고 저도 부족함 없이 살았기 때문에 시부모의 눈으로 보기엔 그런 모습들이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엄마 아빠가 하는 생활 습관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뿐이지 특별히 낭비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자면 먹는 거 하나만 따져도 저는 혼자서 시장에서 장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재료를 사서 음식을 해요. 시장이 특별히 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손질되고 개별 포장되어 있는 야채나 고기를 사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조건 시장이 더 싸다면서 그런 곳에 가서 한 푼 두 푼 깎으며 살림을 해야 절약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한테까지 억지로 강요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지 않는 것은 순전히 제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가격이 적혀 있는 물건 제값 주고 사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깎고 절약할 수 있는 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카트도 없이 무거운 물건 들고 몇 시간씩 시장을 빙빙 돌면서 그 정도 돈 아끼는 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요? 평생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셔서 어머님이 상당한 재산이라도 모으셨다면 혹시 제가 시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랐을지 몰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댁 사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는 당연히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시부모님 살고 있는 아파트도 본인들 명의가 아닌 전세인데다 아버님이 환갑도 넘었는데 대출까지 남아 있어요. 남편에게 들어보면 시댁저축도 거의 없고 두 분 모두 근근히 일을 하곤 있지만 몇 년 지나면 은퇴하고 쉬어야 할 나이인데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생활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어려운 시절부터 치열하게 노력하며 사셨고 자식 키우며 사느라 고생 많이 하신 건 알아요. 어머님이 살아온 방식이 무조건 틀리고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생각이 정답인 것처럼 제게 강요하시고 제가 틀렸다고 하시는 건 분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댁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가 많이 딴 데로 새버렸는데 제 친구들이 보내준 나머지 돈 400만 원은 당장 쓸 곳이 없어서 제 화장대 서랍에서 그냥 잠들어 있었어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에 첫 아이 낳고 몸 이곳저곳 성한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 체구가 작고 체력도 엄청 약한 편인데 오랜 임신 기간과 힘들게 출산을 하면서 더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피부도 불구죽죽하게 다 뒤집어져 있었고 집안에서도 몇 발자국 걷지도 않았는데 등줄기로 식은땀이 나고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지경이었죠. 집 앞에 잠시 분리수거하러 나가는 것도 힘들어서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증세도 있다는 말까지 들어서 그때부터는 한의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저 혼자 하루 종일 아이를 봐야 해서 집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주말이 되면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아침 일찍부터 병원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에 진료를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를 보러 오셨는지 시부모 두 분이 모두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병원 갔다가 돌아오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께서 애엄마가 집에서 애는 안 보고 어딜 쏘다니냐고 물었고 저는 잘못한 거 하나 없으니 당당하게 몸이 안 좋아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받고 피부과 다녀오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은 피부과 이야기를 듣고 트집을 잡으면서 너는 애 엄마가 남편한테 애 맡겨놓고 피부 관리를 받으러 다녀? 참나, 팔자도 좋다 정말. 너는 네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오면 다 그런 데다 쓰니? 갑자기 왜 와서 제 속을 긁어놓으시는지. 아침부터 기분 좋게 병원 다녀와서 남편이랑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기분이 완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되도 않는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무시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제 속에 눌러있던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어머니,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병원 다니는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친구들이 애 낳느라 고생했다고 축하금 보내준 것도 있거든요. 남들은 애 낳고 나면 시댁에서 다 해주신다는데 저는 좋은 친구들 있어서 괜찮아요. 일부러 듣는 시모에게 좀 찔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낳았을 때도 빈손으로 산부인과 와서 아이만 보고 가고 지금까지 시댁에서는 미역국 한번 끓여준 적 없으세요. 남들 시어머니는 애 낳느라 고생했다며 가방도 사주고 용돈도 준다는데 어쩜 우리 시어머니는 능력이 없어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뻔뻔하게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색을 안 하려고 해도 그동안 남편 얼굴 봐서 아쉬움을 참고 있었는데 돈이나 펑펑 쓰고 다니냐는 잔소리 들으니까 속에서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이런 이야기에도 어머님은 워낙 철면피에 뻔뻔하신 분이라 미안한 기색도 안 보일 줄은 알고 있었지만 얼굴 표정이 완전 싹 굳으면서 이제 보니 사돈댁이 너를 오냐오냐 키우셔서 돈 개념이 없구나. 네 돈이면 너 맘대로 다 써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보태준 거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는 왜 가장 큰지 모르겠어요. 욕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걸 꾹 참고 있었는데 생각할수록 짜증나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남편 월급을 마음대로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살림할 때도 사치 부리며 산다고 느꼈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도 친정에서 공짜로 살게 해주신 거나 다름없고 저랑 같이 사는 남편조차 항상 친정에 고마워하고 제가 하는 일에 별말 한 적 없는데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 시모가 왜 이러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이 출산하고 나서 아픈 곳 치료받으러 다니는데도 저러시니 그냥 제가 돈 쓰는 것 자체가 싫은 것 같았어요. 진짜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제 주변에 먼저 애 낳은 친구들은 최소한 산후조리원 정도는 시댁에서 아이 낳느라 고생했다고 좋은 곳 예약해준다는데 저는 처음부터 시댁 상황 뻔히 아니까 그런 기대 한 적도 없거든요. 임신했을 때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조리원 팜플렛 보시고는 너무 비싼 곳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잔소리를 하도 했기 때문에 원래 3주 가려고 했던 걸 2주로 바꿨습니다. 옛날 분들은 집에서 산후조리 했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라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제 직장이 너무 바빠서 출산휴가도 거의 마지막까지 쓰지 못했고 고생해가며 아이 낳느라 골반이며 척추며 안 아픈 곳이 없는데 시모는 이런 건 신경도 안 쓰셨습니다. 그냥 평생 100원짜리 하나 아끼며 살아오신 분이라 돈 쓰는 것이 죄 짓는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아픈 곳 치료받으러 병원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헛돈 쓴다고 못마땅한 눈으로 보시는 거겠죠. 그나마 남편이 분위기 파악을 좀 했는지 시어머니한테 그만하라고 말리면서 우리끼리 병원 다니라고 다 이야기 끝냈는데 엄마가 왜 뭐라고 하냐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시모는 자기 아들이 본인 편을 안 들고 제 편을 들었더니 그게 또 불만인 것 같았습니다. 너는 뭐 잘한 줄 알아? 너도 문제야 이놈아. 집에서 마누라한테 오냐오냐 하고 다 받아주니까 제가 저러는 거지.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면 돈 무서운 줄 알아야 하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대화를 포기하고 그냥 입을 다물게 되었어요. 어차피 말도 안 통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던지 결국 돈 이야기로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집안 분위기가 싸해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가겠다며 시부모님이 일어나시더라고요. 현관 앞까지 배웅을 했고 빨리 저희 집에서 내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 괜히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 돈으로 우리 집에 냉장고나 바꿔다오. 작년부터 상태가 안 좋더니 이젠 완전히 고장났어. 저보고 갑자기 냉장고를 사놓으라는 겁니다. 아까 너가 친구들한테 받은 돈이 있다면서 그 돈으로 우리 집 냉장고나 사주면 되겠네. 농담도 아니고 진지하게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머님한테 그걸 왜 나한테 사달라 하냐고 정색했더니 시모도 조금 당황하면서 아무튼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더군요. 남편도 냉장고는 대충 알아서 카드로 사시라 하고 더 이상 제가 열받기 전에 시부모를 황급히 집에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한 방 먹고 참고 있을 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며칠 뒤에 남편 출근하고 저 혼자 집에서 애랑 같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전화하셔서는 너는 무슨 애가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내냐고 따지시더라고요. 사실 처음 한번 반항하는 게 어렵지 한번 시작하니까 그 뒤로 또 하는 건 너무 쉬웠습니다. 어머니, 저 애 낳고 지금까지 마트에서 미역 한 봉다리 사다 주신 것도 없잖아요. 요즘 어머님처럼 강 큰 시어머니도 없는 것 같네요? 해주는 거 없으면 뭘 바라는 거라도 없어야 정상 아닌가요? 저도 스트레스 때문에 날이 잔뜩 서 있는 상태로 시모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냥 농담 한번 해본 것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그냥 한 번 해본 농담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돈 내놓으라 하시는 건지 그것도 구별 못하겠어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한테 낮에 어머님과 있었던 전화통화 내용을 이야기해줬더니 엄청 화를 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어서 앞으로 뭐 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며 싸웠어요. 내가 엄마 때문에 장인장모 얼굴 볼 낯이 없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으면 알아서 하나 새로 사. 며느리 애 낳았을 때 와서 해준 것도 하나 없으면서 냉장고 사게 돈 달라는 말이 입에서 나와? 나도 이제 안 참으니까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앞으로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니까 시모도 더 이상 아무 소리 못하고 조용해지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고 어머님 세대에서 맞았던 것이 요즘은 달라진 일도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푼돈 아끼려고 발품 팔고 몸이 더 고생할 바에는 좋은 물건 제값 주고 사고 병원비도 아끼지 않고 써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뭐가 더 실제로 맞는 소린지는 몰라도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들한테 한 소리 들은 이후로 시어머니도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집에 찾아오는 일도 없어졌고 저한테 잔소리하는 전화도 안 하십니다. 제가 중간에서 남편과 어머님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신경도 안 쓰이고 무섭지도 않아요. 돈 없고 힘도 없는 시어머니가 제게 무슨 복수를 하실 수 있겠어요? 시댁복은 없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서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보태줄 능력이 안 되면 최소한 뭘 바라는 거라도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